오늘은 그 제가 좀 가보고 싶던 카페가 있어가지고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오려고요. 집에만 계속 있는 거는 약간 무기력해져가지고 혼자라도 그래도 놀 상황은 지금 좀 안 돼서 혼자 가보려고 합니다. 혼자 카페 가는 거 완전 좋아요. 우와. 야, 이런 감성집에서 찍으니까 너무... 아, 이렇게 감성집엔 나 집에서 맨날 요리하지. 이게 애초에 컨셉이 명확하다. 건강. 좋습니다. 물 쫙 끼고 끝. 집에서 진짜 근데 요리 약간 한식류보다 완전 이탈리안. 어떻게 저렇게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저렇게 예쁜 걸로 쓰니? 와, 이거 양 주세요. 많다. 되게 엄청 생각보다 낮아. 괜찮을 것 같은데? 칼로리 낮아. 한 팩에 85. 어머, 그 괜찮다. 정도씩. 한번 해볼게. 좋습니다. 아니, 15g? 조심스럽다. 약간 근데 석고팩. 석고팩. 석고팩 같아.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맛있어. 이 자체가 그냥 두바이인데? 완성되어 있잖아. 나무 와, 미쳤다.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나무땅 같다. 완전 개쩔어. 신기해. 이게 왜 칼로리가 낮은지. 역시. 수분 날아가니까 완전 적네. 그러네. 이게 크림이 엄청 부족해가지고 그치? 약간 건조한 것 같기도 해. 그치. 난 다이어트 유튜버가 이렇게 만들어 시작해가지고 유행이 됐거든. 그래서 다이어트 콘텐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만들던데. 이게 진짜 뭔가 다 보기보다 크게 4개 하자. 와, 근데 진짜 그럴듯하다. 가보겠습니다. 네. 아, 전문가로 느낌 너무 좋아. 진짜 양이 꽤 된다. 엄청 돼. 이거 4분의 1 쓸 것 같아. 야, 이게 어렵네. 마음같이. 받을만 하지? 어. 계속 이게 수시로 바뀌어, 마음이. 돈 받아도 돼. 인정. 야, 근데 과일이 진짜 맛있겠다. 과일 진짜 들어갈 맛있겠다. 때. 아, 귤 같은 거 싸먹으면 맛있나? 그냥 팥 없이? 두바이 쫀득 찹쌀떡 두쫀차. 단면샷. 얘를 먼저. 좋아. 우리 제대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식감이 이 카다이프 식감이 레전드네. 진짜? 그냥 웬만한 인정, 카다이프 맞지? 조리가라야. 인생? 너무 고소해. 와. 이거 페이스트가 너무 맛있다, 스프레드가. 와. 야, 두유면으로 하면 되네. 근데 확실히 진짜 떡피가 많아진 부분 먹으면 떡만 많이 나지. 맞아. 떡피가 그 좀 떡피 맛. 애매하네. 맞아. 이거 진짜 얇게 해야 된다. 그냥 터지더라도. 말도 안 돼.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카메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사실 예전부터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못 찍다가 이제서야 찍게 되는. 왜 이렇게 쌀쌀하지?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이렇게입니다. 전부 다 캐논 디카인데 일단 익서스 107 이게 아마 제일 그나마 최신식일 거예요. 그리고 익서스 70 그리고 익서스 750 이렇게 디카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는 6S로 주로 촬영을 합니다. 아니, 사진을 찍습니다. 유튜브는 촬영 이걸로 하지 않고 17%로 영상 촬영을 하고 얘는 주로 사진 찍는 용도.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카는 저번에도 뭔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익서스 107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요즘은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익서스 70. 요즘은 약간 제가 후레쉬를 안 켜고 사진을 찍는 그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둘 다 후레쉬를 안 켜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카메라를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익서스 750 이거는 최근에는 조금 덜 사용했는데 아마 이때까지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제 돈 주고 산 첫 디카. 그래서 막 약간 찍힘도 있고 이게 근데 살 때부터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당근으로 그때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립감이 제일 좋아요. 제일 통통하고 잘 잡히는? 일단 제가 디카를 살 때 기준은 장래를 검색을 해봐요. 그냥 냅다 캐논이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장래를 검색을 해보는데 뭔가 디카를 사고 싶어. 그래서 디카를 검색을 해서 그 어떤 디카가 매물이 올라와 있으면 이 디카는 장래가 어떨지? 하고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장래가 쫙 떠요. 블로그나 이런 데 장래를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래를 확인하고 그게 좀 괜찮다 싶으면은 디카를 사는 편이에요. 이게 익서스 750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를 켰을 때 굉장히 잘 나오는 카메라예요. 여행 갔을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사용한 디카입니다. 플래시 켜면 너무너무 잘 나와서 인물이 진짜 잘 나와요. 저는 캐논 카메라가 진짜 잘 맞더라고요. 다른 카메라 장르도 많이 보고 친구들이 사용하는 사진 결과물도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캐논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캐논이 3개나 되었다. 근데 심지어 3개가 다 느낌이 완전 다른데도 뭔가 그 캐논만이 가지고 있는 뼈대가 있어요. 몽글몽글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 익서스 750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장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뭔가 몽글몽글하면서 인물이 굉장히 화사한 좀 쿨톤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웜한 느낌이 아니고 살짝 색조도 제가 느끼기로는 마젠타 쪽에 살짝 가까운데 약간 따뜻한 느낌의 마젠타?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고 그 자연스러운 컬러감 안에서 쿨톤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예뻐요. 익서스 750도 너무 괜찮은데 이게 워낙에 낡아서 한 번씩 고장이 나요. 뭔가 탈이 나는데 그래서 익서스 750을 새로 살까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디카 너무 비싸더라고요. 2023년인가 4년에 샀는데 그때보다 가격이 훨씬 올라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익서스 70. 이거는 제가 스페인에 엔칸토라는 마켓 가서 구매를 했던 거예요. 완전히 직사각형. 딱 네모난 그런 굴곡 없이 평면적이고 네모난. 그래서 되게 엣지 있어요. 이거는 자연광이 있을 때 너무너무 잘 나오는 진짜 아련하고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이 디카로 찍은 사진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와 진짜 몽글몽글하다. 진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요즘은 이걸로 굉장히 잘 찍는 게 이거는 플래시를 켜도 잘 나오고 플래시를 꺼도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 햇빛이 강하게 들었을 때 햇빛을 되게 반짝반짝하게 포착해요. 자연광 그리고 밖에 야외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추천드려요. 익서스 750. 근데 실내에서 좀 더 많이 찍는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익서스 750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괜찮았어. 이거 너무 강추. 진짜 사진 진짜 잘 나와요. 이것도 한번 장례를 보여드려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되게 몽글몽글하고 반짝반짝하고 따뜻하게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캐논 3가지 카메라 중에서 제일 따뜻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익서스 70. 그리고 다음은 익서스 107입니다. 익서스 107 같은 경우에는
들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겨울이 되고 구매를 했으니까 한 11월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장르도 마음에 들었지만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샀거든요. 제가 이런 파란색 계열을 또 좋아해서 구매를 했는데 앞에 소개드린 캐논과는 좀 다르게 차갑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플래시를 터뜨렸을 때 되게 별로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개인적인 취향은 무조건 플래시를 끄고 촬영한 게 너무 잘 나온다. 겨울이나 좀 차가운 분위기랑 너무 어울리는 카메라예요. 이거 장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자면 뭔가 아련하고 좀 서늘한 느낌이 있어요. 쓸쓸하고 서늘한. 그래서 따뜻한 느낌은 비교적 좀 덜하고요. 이것도 되게 몽글몽글하게 나오는데 앞에 소개드린 캐논 카메라들에 비해서 좀 노출도 조금 낮게 나오고 그런 편이에요. 프레쉬를 안 켰을 때 너무 예쁘게 나온다. 진짜 차가운데 억지로 차가운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파랗게 끌어올려서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고 분위기 자체를 아련하고 쓸쓸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진짜 너무 최근에 이제 저의 최애 카메라. 근데 얘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해가 있을 때보다는 해가 없을 때 오히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없을 때 이거 잘 나오고 해가 있는 야외 이게 잘 나오고 그냥 실내 뭔가 인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가 진짜 매력이 달라요. 세 개가 정말 매력이 다른 카메라입니다. 플래시를 켰을 때는 익서스 750이 제일 잘 나오고요. 플래시를 껐을 때는 둘 다 잘 나오는데 그리고 익서스 107이 비교적 조금 최신 디카여서 초점을 좀 잘 맞춰요. 그래서 옛날 디카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를 켜지 않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 진짜 무조건 흔들리게 나오거든요. 조금만 흔들려도. 근데 이건 좀 그게 비교적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플래시 안 끼고 찍는 게 너무 적합한. 그리고 이건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가요. 물론 정품 배터리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배터리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충전을 거의 안 시키는데 얘네 두 개는 정품 배터리인데도 너무 빨리 따라요. 한계가 있어. 좀 옛날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그래. 너무 얼마 안 가. 그래서 요즘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디카 사실 때는 장르를 검색하고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아이폰 6S. 이거 아이폰도 기존 뭐 쓰냐고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아이폰 6S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스페이스 그레이일 거예요. 실버 아니고. 아이폰 6S도 한 11월에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살 생각이 하나도 없다가 친구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저를 찍어줬는데 너무 저 좀 괜찮다. 바로 당근에 그때 찾아봐서 구매를 한 그런 카메라예요. 최근에 찍은 인스타 피드는 거의 요거. 거의 6S. 아니면 요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카 사진이랑 휴대폰 사진이랑 같이 올리려면 그게 이질감이 좀 들어서 보정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뽀용한 느낌을 어떻게 내냐고, 어떻게 보정을 하시는 거냐고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뽀용한 느낌은 두 가지 앱을 씁니다. 하나는 픽스아트랑 하나는 라이트룸. 그래서 잠깐 제가 아이폰 6로 좀 촬영을 하면서 저의 사진 보정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우선은 픽스아트에 들어가서 진짜 별 것이 없는데 저의 피드 사진 기준으로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6S로 촬영을 한 거울샷인데 여기서 아래에 이펙트가 있어요. 이펙트를 누르고 저는 블러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라이튼을 사용을 해줘요. 그러면 뭐라 해야 될까? 좀 밝은 부분을 화사하게 살려주면서 블러 처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효과를 적용을 해주고 페이드를 조절을 해줘요. 페이드는 60에서 80 사이로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인데 전체적인 분위기 차이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픽스아트에서 보통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 라이트룸을 사용을 하는데요. 라이트룸은 사실 사용을 많이는 안 하는데 한 번씩 편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픽스아트는 뽀용한 느낌은 추가를 해주지만 자글자글한 질감은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자 라이트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정한 거를 가져와서 이펙트를 누르고 그레인 모드가 있어요. 이게 약간 노이즈랑 비슷해요. 그래서 자글자글해지는 건데 그레인을 좀 조절을 해요. 저는 그레인도 한 30 정도로 하고 사이즈도 한 30, 35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좀 디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나요. 여기서 또 조절을 할 게 라이트로 가서 그러니까 화이트를 살짝 높여주고
섀도우 부분을 약간 조절을 해주면 진짜 약간 뽀용한 느낌이 나거든요. 보통 그 뽀용한 느낌 원한다 했을 때는 딱 이 두 가지예요. 픽스아트에서 블러 처리, 그리고 라이트룸 가져와서 그레인. 이게 다예요. 그게 좀 중요한 게 픽스아트에서는 블러 처리할 때 라이튼 블러 모드로 적용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별게 없었죠? 저의 보정법은 이게 다예요. 이런 화질 좋은 카메라로 찍고 그거를 보정을 했을 때는 좀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폰 사진은 휘도가 되게 높게 나오잖아요. 그 예전 아이폰 5랑 아이폰 6가 가진 그 묵직하고 차분하게 눌러져 있는 느낌은 절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촬영하지 않지만 사진을 찍었을 때는 아이폰 그 기본 갤러리에서 휘도를 많이 낮추고 생동감을 좀 줄이고 노출을 약간 높이는 딱 3가지 정도 건드려서 보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6S 너무 좋은 게 이거는 에어드랍으로 바로 보낼 수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카메라들은 리더기가 필요하고 이 카메라의 장점이다 단점은 용량이 큰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요. 무려 32기가 메모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2기가는 휴대폰 리더기에 읽히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사진을 옮겨줘야 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가 자그만한 거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리더기가 읽혀져서 휴대폰으로 바로 옮기는데 이거의 단점이자 장점은 큰 용량의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지만 그 메모리 카드는 휴대폰이 읽지 못한다. 컴퓨터라는 다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 아무튼 저의 카메라 소개 그리고 보정법 드디어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6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디카 너무 거품이 심해요. 그 비싼 돈 주고 사도 문제인 게 생각보다 탈이 잘 나서 수리비가 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막 10만 원씩은 다 추가로 더 든 것 같아요. 수리비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각오를 해야 되고 요즘 부품도 잘 안 구해져서 부품이 필요하게 고장이 났을 때는 난감하더라고요. 매트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이거를 이 부분에 판을 잠깐 바꿔주려고. 좀 애매하죠? 거의 모양이 다 보여야지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현관에 나가서 뒤집는 게 맞나?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 지붕 굴뚝 때문에 토마토도 어쩔 거야. 중간은 싹 다 보여져 있고 이거 위에랑 아래만 안티. 오늘은 화분에 물 주는 날. 죽은 게 아닐까?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살더라고. 다시 깰 때까지 물을 잘 줘야 돼. 다음은 큰 아이들. 한 번씩 닦아줄게. 먼지가 쌓이더라고. 깻잎 페스토를 만들고 좀 샌드위치 만들어 보려고요. 파프리카랑 그리고 이거 주키니 요리하다 남아가지고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좀 씻어야 되는데 F에 넣으면 좀 시간이 걸려서 넣어놓고 씻고 나와서 딱 시간 맞을 것 같아. 얇지 않게.
그래서 200도에 일단 20분. 저는 그 파브리님 깻잎 페스토 만드는 영상 보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캐슈넛 그리고 요거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랑 페코리노 좀 섞은 거예요. 치즈. 올리브 오일인데 차갑게 된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대요. 이게 갈면서 열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온도가 뜨거워지면 색이 뭐 약간 빨갛게 좀 변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이랑 되게 차가워서 지금 잘 안 나와. 넣고 1차 갈아줘야 돼. 깻잎에 60g 정도 되거든. 근데 이 부분을 꼭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을 또 넣어줘.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작게 해서. 색이 너무 예쁜데? 치즈 다 넣고. 치즈가 좀 짜다 보니 치즈로 간을 하고 마지막 올리브 이제 좀 잘 나온다. 페스토 처음 만들어. 제가 예전에 젠팟에서 먹고 용기가 너무 예뻐서 저 남아서 이거 오늘 쓸 거고요. 눌러서 보관하면 아주 신선하게 이런 식품용 제습제 있죠. 얘도 효과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거 묻혀가지고 한번 꼭 깻잎 페스토 여기에 햄 소금집에 허니스모크 잠봉 이렇게 완전 잘 익었죠? 여기에 치즈 덮어주고 먹을 것 같아. 치즈를 좀 녹였어. 여기에 발사믹. 끝! 네도 잘 먹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와, 말도 안 돼. 깻잎 페스토 너무 맛있어. 이게 제가 마늘을 좀 많이 넣었다 생각했거든요. 마늘 맛이 좀 단독으로 먹었을 땐 강했는데 이렇게 발라 먹으니까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군. 깻잎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캐슈넛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잣은 너무 비싸잖아요. 와, 잣 검색해보니까 진짜 비싸서 잣 넣어서 보통 페스토 많이 만드니까 잣 넣어서 만들어봐야지 했는데 잣이 비싼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비쌀 줄 몰랐어. 피스타치오를 사는 게 낫겠어. 잣이 왜 비쌀까요? 잣이 비싼 이유는 높은 수확 난이도, 인건비,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와, 잣이 나무 꼭대기에 열려가지고 사람이 20-30m 높이까지 올라가서 잣을 수확해야 된대요. 인정. 비쌀만하네. 이게 목숨값이네. 잣 1kg에 15만 원이에요. 파프리카가 발사믹이랑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깻잎 페스토에 올리브 오일 말고 참기름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